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명은 곤명입니다. 병진년, 무술월, 임자일, 신해시. 자, 우선 사주 팔자의 해석 원리는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해석 원리의 개념은 그 한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운명적인 환경이다. 사주팔자는 그 당사자의 운명적인 환경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거기에 음양과 오행과 육신과 자연적 물상 어떤 원리를 적용해서 그 사주풀이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보면은 이 당사자도 임수라는 어떤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음력 9월 수월에 출생하면서 월간에 그대로 술토가 그대로 투관이 되었죠. 일명 관성이라고 하는데 편관이라는 인자가 투관이 되었고, 그러면서 연지에도 편관의 인자가 있고 연간에는 편재의 인자가 있죠. 그래서 재성이라는 것은 원래 재생관 하는 거니까 다 관성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간인 주인공 자신은 일지에 비겁을 깔았죠. 자수 자체는 급제인데 싸잡아서 그냥 일주 비견의 원리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시에 태어나서 또 그 또한 비견의 시간에 한마디로 건을 얻었죠. 일간인 임수가 일지와 시지의 건을 얻었다. 그러면서 시간의 신금 자체는 인성이니까 금생수 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합류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명조는 대단히 단순한 사주죠. 수와 나 자신의 존재감과 나를 통제하는 관성의 존재가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즉 이 운명의 당사자의 운명적 환경은 관성의 통제하에서 나 자신의 어떤 꿈과 희망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환경적 운명적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조건.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연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지 자연이 나한테 맞추지는 않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좀 힘들고 불리하다면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어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 환경이 나한테 대단히 유용하고 유리하다면 더욱더 어떤 좀 희망적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노력의 대가를 또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또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기본 논리로 접근해서, 자, 편관이라는 것은 이제 편관이든 정관이든 관성은 어떤 규칙과 규율의 어떤 조직의 통제 속에서 그 속에서 삶의 길을 찾는 법인데,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수용이 가능한데, 편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거기에 순응하고 어떤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마냥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립니다. 마냥 거부해버리면 조직 생활이다, 직장 생활이다, 이런 거 다 대단히 뭔가 등한시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거부하는 쪽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이 속에서 진리를 찾아간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그 어떤 조건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곤명이니까 우선 관성이 강하게 대두가 되면은 그것도 편관이 관성이라는 것은 곤명한테는 또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배우자성인데 그 배우자성이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존재감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보는 안목을 무던히 키워야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뭔가 시간을 두고 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아서 자기가 좀 욕심 부리지 말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무던한 어떤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택한다면은 이런 것도 극복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 못 느끼면서 자기의 눈높이에만 사람을 맞춘다면은 필시 나를 힘들게 하는 인자 그런 상대를 고를 것이라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팔자대로 살더라라는 것이 자꾸 어떤 실제 운명에서 정험하게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은 팔자대로 가면 좋죠. 그러나 힘든 것은 불편한 것은 팔자대로 가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뭔가 지혜롭게 사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명리학의 뭔가 이치를 공부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어제 식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자가 특별히 사주에 없기 때문에 뭐 관을 막 유연하게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제압할 수 있는 인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인성이라고 해서 신유, 인성이라는 것이 바로 월지나 일지 정도의 신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또 관을 칠사를 잘 소통시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자가 또 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소통의 인자가 좀 부족한 것이 또 흠결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뭐 삶의 지혜라고 얘기하겠죠.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성이라고 시간에 있는 신금을 활용하려고 해도 아무래도 이 관성을 여기 시간에 있는 신금 상황이 신금의 인자가 유연하게 소통시키는 어떤 통관 역할을 하기에는 좀 어딘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역할은 많은 우리가 임상 경험을 가져야지만이 어느 정도 추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뭐 받아낼 수가 있는데 얻어낼 수가 있는데 많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단순 논리로 소통의 인자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도 이 시기에는 관을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의 인자가 있어서 무난한 어떤 자기 삶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은 26세 이후 연출되는 을미대운 이런 대운으로 접어들면서 을미갑오 이렇게 연결되죠. 이런 운에서는 아무래도 천간에 들어오는 갑을은 어떤 식상의 인자라서 나름대로 살 길은 찾을 수 있는 지혜는 생기겠지만 또 지지에 들어오는 사오미 이런 인자들은 오히려 관성을 도와주는 역할, 부추기는 역할을 해서 또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성이 힘이 더 이상 강해져 버리면 배우자의 어떤 역할이 나한테는 짐이 되고 독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시기가 바로 우리 운명학에서는 부부 이별의 어떤 부부 트러블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운명이라면은 원래 관성의 어떤 존재감에 의지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니까 뭔가 어떤 우회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따서 자격증 따려면 아무래도 이제 인성을 빌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뭔가 합리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관성은 조직 생활인데 우리가 합리적인 조직 생활을 못할 망정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전문성을 확보해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관성을 평관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대민봉사직 좀 나를 낮추고 희생을 해서 보건, 복지, 보육 이런 것도 괜찮고 또 그다음에 어떤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하는 자격증 같은 걸 따서 또 내가 삶을 연출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